서로 좀 힘도 되고, 저도 좀 더 신나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변화 글쓰기 강의 오늘 준비한 윤지현 강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사실 어제 첫눈이 왔잖아요. 그 첫눈이 오고 나서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좀 쌀쌀한 만큼 또 상쾌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좋은 아침에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들으러 와주셨다는 게 너무 사실 떨려요. 떨리고, 매일 아침 또 이름모닝에서 얼굴을 보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떨리더라고요. 또 그만큼 제 진심을 담아서 좀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전체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글쓰기 기초 근력 부분이고요. 둘째는 그 글쓰기를 나와 소통하는 글쓰기, 즉, 내면 소통 글쓰기, 나를 바꾸는 글쓰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부와 소통하는 글쓰기, 이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한 3, 4시간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첫 번째 글쓰기 기초 근력 부분만 하고 이제 다음번에 그 2강, 3강, 4강 정도는 뭐 줌으로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그 글쓰기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제 글쓰기 역사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역사지만 또 그 내용이 여러분의 또 글쓰기 역사? 그런 좀 그 경험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지금 여기 들어온 분들은 아마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나도 글쓰기 잘하고 싶다. 좀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소설을 보고 그 소설에서 묘사된 장면이 너무나 제가 직접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 글쓰기가 거의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만큼의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제가 이제 문학소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글쓰기 대회도 나가고 이런저런 막 끄적끄적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글쓰기, 이렇게 개인적인 글쓰기 할 시간이 없고, 또 대학 가고, 그럼 대학 가면 이제 논다고 글쓰기 할 시간이 없고, 취업 준비하고, 사회 시절 나가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서 써오세요 하는 대로만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을 돌아봤을 때, 남의 생각만 이렇게 써왔구나. 내 생각을 쓴 게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게 좀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그런 어떤 글쓰기의 힘을 느껴봤고, 또 이제 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될 때, 글쓰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정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글쓰기 힘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글쓰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몇 달 동안 소설학원도 다녀보고, 그때 이제 소설을 끝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글이 너무 만연치에다가 약간 고리타분해져라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걸 해보면서 코로나 때는 100일 쓰기를 3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을 매일매일 글을 쓴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글쓰기에 자신은 없었어요. 물론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이제 지금 전자책으로 비발간 책으로 내긴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글쓰기에 대해서. 뭐가 자신이 없냐. 시작을 하면 끝을 못 맺겠고,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를 좀 썼더라도 그걸 엮어서 되게 이제 적어도 뭐 몇 장의 글로 연결을 못 하겠고, 이런 이제 어떤 장벽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글쓰기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김 교수님이 올리신 20분 글쓰기 강의를 만났어요. 그거를 통해서 기초 근력을 기르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좀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면 소통을 했습니다. 내면 소통 글쓰기. 이걸 하면서 좀 글쓰기가 한 단계 좀 어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름모닝에서 또 매일 아침 글로그를 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책도 쓰고 오늘 또 이렇게 글쓰기 강의까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이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뭐, 당장 이렇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뭐 어떤 거대한 변화를 해야만 글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뭔가 해나가다 보면은 글쓰기를 어느 정도 나아지더라. 그리고 그게 뭐 누구가 보기에 이제 뭐 베스트셀러다, 뭐 파워 블로거다 이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는 데는 진짜 무리가 없더라.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 강의의 목적, 제가 의도한 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다 처음에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글쓰기의 변화가 글쓰기랑 무슨 상관일까? 저는 그게 글 쓰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글을 계속 쓸까? 막 20년을 글을 썼는데도 잘 안 되는데 왜 계속 쓸까? 그건 결국에는 글쓰기를 통해 변화가 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변화란 뭐냐? 세상을 바꾸는, 뭐 당장에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바꾸고 그 다음에 나다움을 찾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하면 그게 또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추구하는 글쓰기는 변화하는 글쓰기이고 그 글쓰기를 하려면은 사건 쓰기도 좋지만 생각 쓰기를 해야 된다. 글쓰기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건 쓰기, 하나는 생각 쓰기입니다. 사건 쓰기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떠오르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글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을 할 수 있으면 글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사실 알아채는 데는 좋고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알아채는 데는 좋고 기록한다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이걸로는 변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을 쓸 수 있어야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이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내가 정말로 명확하게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게 뭐고 그게 구조화돼서 하나 둘 셋 하는 근거를 가지고 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생각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생각쓰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기초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 쓰기를 하려면 내면 생각 쓰기, 외부 생각 쓰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기초 근력 훈련을 해야 돼요. 기초 근력이란 뭐냐? 문장, 문단, 구조. 그리고 그 기초 근력 그 세 가지 위에다가 글을 쓰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역량이 있어요. 정의, 현상, 비평, 일기체 쓰기라고 되어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하면서 이거를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 6가지 스킬 세트를 어느 정도 장착을 하게 되면 글쓰기 자신감이 생기더라.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시도해 보시는 걸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글쓰기 기초 근력이란 문장, 문단, 조리 있게 배열하기 세 가지예요. 장단조 세 가지, 장단조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문장이란 뭘까요? 문장이란 글자와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거죠. 요리를 할 때 저희가 이런 뭐 당근도 있고 딸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이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유한 맛을 이렇게 살리는 요리를 하듯이 문장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 단어와 단어를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게 사실 문장입니다. 그 김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언젠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외에 이런 군더더기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조미료를 엄청 많이 친 음식처럼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은 한 문장에 한 가지 생각만 쓰는 거예요. 가급적. 물론 이거는 문장을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뭐 부사나 접속사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없어도 되면 안 쓰지 말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한 문장에 들어있으면 그거를 잘라가지고 한 문장에 한 가지 생각으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간결하게 쓸수록 잘 읽힙니다. 잘 읽힐수록 잘 이해가 돼요. 긴 문장을 읽다 보면은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글쓰기 강의들을 제가 좀 이번 준비하면서 많이 좀 찾아봤는데, 다 이렇게 문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문을 쓰세요. 간단하게 쓰세요라고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보는 거거든요, 결국엔. 글쓰기는 자전거 같아가지고, 해보지 않으면은, 진짜 남는 게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은 제가 최근에 쓴 글인데,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사실은 퇴고를 최소한 2번은 하고 씁니다. 쓰면서 퇴고하고, 다 쓰고 나서 퇴고하고, 그리고 이제 발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퇴고를 하니까 또 고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삶의 목표는 다 다릅니다. 나다운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해요. 표준적인 삶의 목표대로 산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아요. 이 부분이 약간 좀 딱 걸리지 않으신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 코치도 그것을 대신 찾아줄 수는 없거든요. 나다운 삶의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이미 생각은 단순하고 깊어졌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해 몰입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나다운 삶을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생각력 그릿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원래 쓴 문장입니다. 이걸 퇴고를 해본다면 삶의 목표는 다릅니다. 나도 삶의 목표.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표준적 삶의 목표. 삶의 목표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군더더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단어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표준적으로 산다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우리 모두 안다는 건 다른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랑 행복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그거를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나다운 삶의 목표를 찾으려면 어쩌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문단을 보면 나다운 삶의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생각은 단순하고 깊어졌습니다. 부사를 뺐어요.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게 읽히지 않나요? 사실 이거 퇴고하고 좋은 문장을 찾는 방법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문장이 누구의 문장보다 더 좋다라고는 진짜 말할 수 없고, 다만 나다운 문장, 내가 진짜 편안하고 나답게 말할 수 있는 그 문장을 찾는 거, 이제 그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보고, 걸리는 부분을 퇴고해보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썼던 글을 많이 읽어보면서 퇴고를 해보면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사실. 네, 한번 꼭 해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장단 쪽 중에 단입니다. 문단이죠. 문단이란 하나의 에피소드 또는 핵심 문장 플러스 뒷받침 문장을 뜻해요. 하나의 에피소드 또는 핵심 문장, 뒷받침 문장 2개로 나뉜 거는 사건 쓰기를 하는 때는 에피소드예요.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잖아요. 또는 스토리 순서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핵심 문장, 뒷받침 문장이 없이 그냥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 에피소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 쓰기를 할 때는 핵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 문장이 그걸 보조해주는 3-4줄로 이루어진 200~300자 정도 되는 하나의 문단을 쓰시는 거예요. 한 문단에 한 생각. 아까 한 문장에 한 생각이었죠. 근데 한 문단에 핵심 문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 문장은 뭐 앞에 들어가도 되고 중간 들어가고 끝에 들어가도 되는데 위치는 상관없는데 그 핵심 문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초보 작가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핵심 문장이 없이 한 2줄 쓰고 엔터, 2문장 쓰고 엔터 이런 글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블로그를 쓰다 보면 블로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너무 잘게 나누게 되기도 하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핵심 문장 없이 계속 비슷한 그 웨이트로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작가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글이 됩니다. 그리고 리듬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문장을 짧은 문장, 긴 문장, 중간 길이 문장, 짧은 문장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리듬감을 주거든요. 리듬감이 있을 때 독자는 읽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뚝뚝 끊어지면은 이 글에서 리듬감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쓸 때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또 그 나름의 필요가 있지만 좀 진지하게 내가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좀 핵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해서 세네 줄 정도로 한 문장을 만드는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네, 바라고, 그다음에 문장은 한 15단어 정도가 가장 적당하대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너무 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그 문단 만드는 연습은 문단의 핵심 문장 넣고 문단을 만드는 연습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블로그 글을 쓸 때 다 쓰고 나서 핵심 문장에 그 굵은 글씨를 해요. 그러면은, 아,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법륜스님은 천재인가? 라는 제 의문이거든요. 왜 그 의문을 가져게 됐는지 보조 문장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천재인 이유가 아무래도 단순하고 깊게 생각하는 생각력 때문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적인 거냐, 혁신하는 능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인가 생각력이 있어서 생각을 잘하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이 딱딱딱 문단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글을 다 쓰고 나서 붉은 표시로 핵심 문장을 하는데 핵심 문장이 너무 많다. 그 문단 자체가 다 붉은 글씨다. 이러면은 핵심 그 생각이 너무 몰려 있는 거겠죠. 그걸 찢어줄 필요도 있고, 만약에 너무 없다. 이게 무슨 핵심이 없고, AB라는 상반된 얘기를 한 문장 안에, 한 문단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눠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글을 핵심 문장과 보조 문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또 이제 발견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기초근력 3종 세트 중에 마지막이 조리 있게 배워라입니다. 이게 생각력이랑도 이제 맞닿아 있는 건데, 어,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이 생각을 잘해라.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답이 이렇게 많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생각해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있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가지 팁이랄까? 어떤 어프로치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면, 이거는 무엇을 쓸까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제는 어떤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나는 이거에 대해 쓰겠다. 거의 이제 한 문장으로 나오죠. 근데 무엇을 쓸까는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쓸까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습하는 또는 도움이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5분 강의 요약, 두 번째는 독서, 세 번째는 몸을 쓰면서 생각하기, 네 번째는 마음을 울리는 지점 찾기.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볼게요. 이거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가 너무 좀 급하게 한다고 저희 이룸모닝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썼는데 혹시 저작권 문제가 있으신 분은 말씀 주시면 제가 블러 처리해서 나중에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너무 예쁘죠? 사실 아침마다 이제 이룸모닝, 여기 이룸 식구분들이 아닌 분들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룸모닝이라고 해서 그때 김익환 교수님께서 5분 동안 강의를 해주세요. 5분에 10분 정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거의 요즘에는 거의 한 10분? 1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나 도식이나 또 블로그 글 같은 걸로 옮겨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김익환 교수님이 저희를 글쓰기를 업어 키우시는 거예요. 이런, 매일매일 이런 글감을 주고, 이 글감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매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물론 내용적으로 공부가 되지만, 이렇게 자기화 해가지고 써보면, 아, 이 글감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했구나라는 것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업어 키우는 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그 이브모닝 아이캔유 대학 같은 거나 다른 이제 강의를 들을 때도 항상 이렇게 도식화를 해요. 이 도식화를 보면은 뭐냐면 글이나 강의에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강의의 핵심들을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인풋을 뭘 했더니 나다움이 찾아지더라가 전체적인 메시지고 그 안에 내용이 이런 과정, 이런 과정, 이런 과정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뭐더라 하는 내용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이 구조를, 글의 구조를 잡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글을 쓰면은 글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내 경험, 내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은 나다운 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모닝 아침에 만약에 들으신다면 아니면 어떤 뭐 강의나 이런 거 책을 보신다면 그걸 이렇게 구조화해 보시라. 그러면 다른 작가들이, 다른 강사들이 어떻게 글을 생각을 하고 쓰는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독서예요. 지난주에도 서영쌤이 독서 강의를 하셨지만, 진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글 쓰는데 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독서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책을 목적에 맞게 골똘히 읽자.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쓸 때 제 문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문장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문장이 좋은 작가의 책을 저는 뭐 5번, 6번 같은 책을 그렇게 읽어요. 예를 들어 뭐 하루키 같은 작가는 굉장히 재치 있고 비유를 잘합니다. 묘사를. 그리고 김우는 굉장히 짧고 강한 문장을 써요. 내가 그게 좋으면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문장을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다 하면은 뭐 제가 이제 경제나 뭐 심리 이런 책을 읽었듯이 지식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 지식을 이제 꺼내서 뭐 아카이브화 해놓는 거죠. 만약에 내가 스토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스토리가 정말 기깔나게 좋은 책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글빨든 말빨처럼 좀 재능의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스토리를 잘 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좋은 책들을 읽는데 어떤 식으로 읽느냐면, 한 절반이나 뭐 3분의 1쯤 읽었다 치면, 그날 밤에 자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인공의 행동을 할까? 그러고 또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쓰는구나.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어, 내가 생각해보고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고 그런 방식으로 책을 그 글쓰기라는 목적에 맞게 한번 골똘히 한번 읽어보시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각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손을 딱딱 치면은 이 촉감이 몸을 쓰면은 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도 훨씬 더 잘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손으로 끄적이면서라도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훨씬 생각이 잘 되거든요. 아침에 제가 글을 매일매일 쓴 지 한 7개월이 됐더라고요. 그 매일매일 처음에는 한 시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편의 글을 쓰는데. 그런데 앉아서 이제 꾹꾹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고 어떻게 루틴을 했냐면
앞에 일단은 내용을 듣고 키워드만 한 세네 줄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즉 글감이죠. 글감에 대해서 뭐 샤워하면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한 30분 순간의 생각에 이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한 30분 딱 집중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글을 한 편 쓰고 출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몸을 쓰면서 생각을 하기.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글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또는 이 얘기도 중요한 것 같고 이 얘기도 중요하고 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내 마음을 울리는 생각이 제일 그걸 써야지 사람들도 공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도 별로 공감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면 굉장히 그 읽는 사람이 다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로 봐도 알고 반응으로 봐도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공감하는 어떤 걸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와닿을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과연 이게 나만 그런 걸까? 다른 사람이 와닿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그게 두 개가 딱 맞는다. 그럼 정말 좋은 글감이에요. 만약에 그게,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와닿지도 않을 수 있겠다 하면은, 그걸 이어주는 묘사나 비유 같은 것들을 넣어서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나와 남을. 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그런 부분보다 이런 내 마음에 기대서 하는 이 생각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중에 소통하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명하는 지점 찾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까 이 생각하기에 대해서는 지금 5분 강의 유학하는 거나 독서, 몸을 쓰며 생각하기, 그리고 내 마음을 울리는 지점, 그리고 그걸 남과 공명할 수 있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글쓰기 3종 세트의 세 가지 스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9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하루 20분 30일 글쓰기가 뭐냐. 그 글쓰기가 스킬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기 전에 이제 설문조사 했거든요. 하루에 몇 분 글을 쓰냐 했더니 15분 이하로 쓰시는 분이 절반 이상이더라는 겁니다. 15분 동안 뭘 쓰실까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글쓰기 시간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20분만, 저 같은 경우에는 30일 하니까 효과가 나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쓸거리가 없어도 써야 돼요. 20분 타이머 켜고 중단 없이 쭉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 떠 있는 김교수님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거를 정현일 글쓰기라고 하고 그 정의 내리기, 현상 비평하기, 일기체 글쓰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글을 매일매일 20분씩 쓰는 거예요. 루틴 트래커에다가 정연의 글쓰기 이렇게 해놓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주말도 포함해가지고 한번 20분이니까 주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써보는데 정의를 내린다는 건 뭐냐. 뭐 어떤 단어, 어떤 사물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는 건 어떤 연습이냐면 나중에 글을 쓸 때 주제를 찾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상을 비평하는 겁니다. 아무 사회 현상, 지금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현상은 이런 관찰한 내용,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또는 이런 해결책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기체 글쓰기는 뭐냐면 묘사 비유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일기는 오늘 뭐 했다? 기분이 어땠다? 근데 어디 갔는데 그 다음 기분은 뭐 속상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하루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정연의 글쓰기를 했던 사례예요. 왜 고양이란 해가지고
고양이는 어쩌고 저쩌고 포유류고 뭐 어쩌고 하고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고양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우다다 하는 것을 좋아한다. 고양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서.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뭐를 쓰고 싶은지가 이걸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 논평 글쓰기는 고양이를 유튜브에 엄청 많이 조회를 하더라. 그리고 고양이를 PPT에 넣으면은 다들 좋아하더라. 작가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쓸 내용이 없으면 고양이에 대해서 쓰라는 촉설도 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예뻐서. 두 번째, 도도해서. 세 번째, 게을러서. 이렇게 그냥 쓰고, 그 중에서 나는 게으름이 맞는 것 같다. 이거 내용은 정말 유치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 아무 현상, 정말 사소한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때 뭐 333 활용하면 편하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체 글쓰기. 이거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고양이가, 뭐 저희 집 고양인데 고양이가 낙도를 쳐가지고 그게 창문에 철석에서 잉 떨어지던 그 장면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랑 남편이랑 낫또를 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고양이한테 낫또가 붙어서 고양이가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탁 창문에 쳤는데 그래서 그게 잉 하고 떨어지더라. 너무 웃겼다. 이 내용을 묘사를 하면서 쓴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묘사하는 능력이 당연히 늘겠고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제가 기억하는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냥 고양이가 낫도를 쳐서 그랬다라고 얘기했으면 나중에 그걸 돌아봤을 때도 기억이 희미하거든요. 근데 묘사를 해놓으면은 그 기억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생한 기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연일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연을 글쓰기를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기초근력 6종 세트를 연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결한 문장. 두 번째, 한 가지 생각을 한 문단에 집어넣기. 그다음 세 번째, 문단을 조리 있게 배열하기. 이게 이게 세 가지 기본 스킬이었죠. 그리고 그 정연을 글쓰기 세 가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정의 내리기를 통해서 주제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 현상 비평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묘사 비유로 이제 글을 풍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6가지 스킬 세트를 가지게 되면은 글쓰기 자신감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공개로 하시기에는 좀 자신감이 없고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블로그에 비공개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이제 뭐 이 개인적인 노트에다나 컴퓨터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튼 20분 동안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고 일주일마다 그 자신의 글쓰기 한 거를 이 기초근력 6종 세트에 비교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 문장이, 조금 더 깔끔해졌네. 이런 식으로 저는 한 2주가 지나니까 뭔가 변화가 느껴지고 이제 4주가 지나니까 이제 공개하는 글쓰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스스로 그 느끼는 그런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너무 이제 후반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후속 강의, 그 예고를 한번 할게요. 후속 강의는 두 번째는 나를 찾는 글쓰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사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뭐 걸 좋아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대충은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안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면 소통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득이 되고, 스스로 설득이 되고 나면, 그게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소통 글쓰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따로 아예 떼가지고 하나의 강의를 하려고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 가치에 대해서 써야 되고,
이때는 시간보다는 분량,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복해야 한다라는 거를 예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3강 또는 이제 4강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아마 소통하는 글쓰기는 이제 내면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낸 어떤 소명이 있을 겁니다. 인생 지도 그리기랑도 비슷한 건데, 그걸 글쓰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소명과 연계된 글쓰기일 경우에 그 글쓰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릿이 생깁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점이 좀 쓰다가 말잖아요. 잘 안 되네 하고 말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못 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를 누적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걸 붙잡고 쓰는 그 그릿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의 3대장, 주제, 구성, 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AI와 글 쓰는 상상 인코더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등장한 이 시대의 글쓰기는 과거의 지식을 쓰는 글쓰기랑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나를 위한 글쓰기, 나를 바꾸고 나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개인적인 글쓰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그림이 인상파나 이런 내면을 그리게 됐듯이 AI가 등장하고 나서 글쓰기는 좀 더 내면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해본 경험과 팁들을 공유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책 쓰기에 대해서 제가 해봤던 그런 경험과 이런 뭐 요령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어,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내기 전에 이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얘기했던 하루 20분 글쓰기가 정말 효과가 좋았고, 제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그 글쓰기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글쓰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오픈 카톡방 열어가지고 그냥 하루 20분 타이머 켜고 글 쓴 다음에 카톡방에 인증하는 이런 걸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